안녕하십니까. 이제 이제 1장 이제 보고 있는 중이죠. 총칙 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그 뒤에 가시면 그 제2절에 이제 용어정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죠. 자, 용어정의 보시면 현재 그 지적어 파트는 우리 흔히 생활에서 쓰는 법이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용어가 좀 낯설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용어가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용어 보시고, 자, 요거 용어에서 이제 중요한 건 체크하겠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이제 지적 측량 돼 있죠. 보시면 지적 측량 파트는 또 외우지는 마세요. 뭐 그걸 시험 나올 상은 못 되고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자, 들어보세요. 지적 측량이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각 필지에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거. 그게 이제 지적 측량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고 별도 외우지는 마세요. 보시고, 그 다음 이제 지적 확정 측량. 자, 요거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이제, 자, 도시개발 사업대에 있죠. 체크하세요. 도시개발 사업등에 따라 사업이 끝나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지적 측량을 말한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또 올려보세요. 어떤 지역을 도시개발 사업을 딱 하면 이제 토지 표시가 싹 다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전부 바뀌겠죠. 그래서 그때는 도시개발 사업을 했을 때 토지 표시를 확정하기 위해서 측량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지적 확정 측량입니다. 이렇게 명치. 보시고 이제 그 용어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제 여가지고 그럼 지적 재수와 측량. 자, 요거 외우지 마시고, 자, 지적 재수와 측량 무슨 측량입니까? 만들어 보세요. 그럼 지적 재수와 측량은 말 그대로죠. 지적 사업을 다시 할 때 하는 측량. 그 이제 지적 재수와 측량 이렇게.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용어 자꾸 만들어 볼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이렇게. 그렇게 하면 이제 외우는 양을 자꾸 줄여야 됩니다. 이렇게. 좋고. 그 다음 이제 지적 소관청. 얘는 별표. 자, 보시고. 지적 소관청이란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적 소관청. 요거 이제 자주 이제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또 올려보세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했어요. 지난 시간에, 토지 등록. 요거는 원칙은 누가 한다? 원칙은 국장이 했죠. 국토교통부 장관. 자, 근데 문제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토지를 등록을 다 시킬 수 있다?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게 요걸 이제 지적소관청으로 떠넘겨놨죠. 그래서 지적소관청, 얘들이 이제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관청이에요. 또 여기는 이제 그 시장, 그 다음 이제 군수, 구청장 나오죠. 요게 이제 포인트예요. 시장, 군수청장. 근데 하나 주의하죠. 만약에 시 안에 구가 있으면 그때는 소관청은 누구다? 시 안에 구가 있으면 그 당연히 그때는 이제 구청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거 체크하세요. 시장 내에 있는데, 자, 그 가로수를 보시면 제주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며 딱 자르고, 제주도에는 시가 두 개 있죠. 제주시, 서귀포시. 근데 제주도에는 구가 없으니까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군수 포함해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 줄기세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체크가 돼요. 자치구가 아닌 구. 우리 흔히 서울이나 광역시에는 구가 있죠. 거기는 자치구라 불러요. 근데 이제 안양이나 안산, 수원 이런데 여기는 우리가 해서 그 광역시가 아니죠. 여기가 이제 비자치구입니다. 여기 기하시고, 자,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예요. 그래서 안양시장, 뭐 안산시장, 수원시장 제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뭔가 하면 기하세요. 시 안에 구가 있으면 그 시장은 포함 제외. 이제 제외한다. 이렇게. 그럼 또 이제 구청장 나옵니다. 구청장. 구청장은 그럼 자치구, 비자치구. 둘 다 포함.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가로수 보세요. 자, 구청장.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명칭이에요. 시장, 군수, 구청장. 보셨고, 하나 더. 근데 여기서 이제 지적 소관청은 여기에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근데 이제 여기가 문제가 요 지위가 나눠져 있죠. 시군구. 얘들은요, 우리가 지자체 선거할 때 뽑은 사람들이지. 얘들은 여기서 지위가 지자체장. 지자체의 장의 지위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어차피 시군구도 국가한 조직이죠. 국가의 하부기관으로서 지위도 있습니다. 국가의 하부기관. 한번 떠올려보세요. 자, 지적소관청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우리 앞으로 이제 지적법 시간에 지적소관청 그런 거는 지자체장이다, 국가 하부기관이다. 언제나 국가 하부기관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지자체장 그럼 틀린 표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기억하세요.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우리는 이제 그 국가 하부기관으로서 이제 시군구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그거 이제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 이제 토지의 표시. 자, 이것도 이제 기본 용어죠. 자, 토지의 표시. 지적 공부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한 것. 이렇게. 포인트가 두 개예요. 자, 다시 토지 표시 뭐가 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또 하나 등록한 것.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나왔었어요. 지적 형식주의 또는 지적 등록주의 그랬죠. 지적 관련되는 사항이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등록이라는 형식을 요한다. 그러니까 언제나 등록한 것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등록한 것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것도 중요한 표현. 그리고 또 하나 이 토지 표시는 되도록이면 그 순서 그대로 외우세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순서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좀 편할 수 있습니다. 좋고, 그거 잘라봐야죠. 자, 첫 번째 이제 지번 부여 지역. 여기 보시면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체크하세요. 동리.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 이렇게. 앞으로 이제 지번 부여 지역도 저기 보셔야 돼요. 지번 부여 지역이다. 이렇게. 이렇게 있죠.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리나 동, 동리, 리동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잘라볼게요. 요 리동인데 동인데 그럼 이제 보세요. 여기 구로동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구로 1동, 이제 2동, 이제 3동이 나오죠. 이렇게 구분해야지. 그러면 구로동, 요건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해요. 법정동이라고 부를 거예요. 법정동. 이제 법률이 정하는 동이다. 이제 구로 1동, 2동, 3동 여기는 이제 행정동. 행정적 편의를 위한 동입니다. 자, 그럼 기억하세요. 우리 앞으로 이제 지번부여 지역 나오면 이거는 이제 법정동, 행정동 뭐다? 어느 거? 위에 거, 밑에 거. 그렇죠. 언제나 법정동 그래야 돼요. 그러면 구로동 전체가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 구로동에서 이제 이렇게 하죠. 구로동이 1번지부터 1000번지까지 쫙 나간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요. 구로동 전체를 대상으로 지번을 쫙 붙여요. 그럼 잘라요. 300번지까지는 1동, 600번지까지는 2동, 나머지는 3동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 우리 앞으로 이제 지번부여 지역 나오면 또 있어요. 여기 이제 법정동이다 이렇게. 그것도 중요한 표현이고요. 그다음 지목.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체크하세요. 용도.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중요한 게 주된 용도라는 말.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그 용도를 정할 때 주로 이제 지목에 따라 합니다. 지목에 따라 하는데 주로 용도에 따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문장이요. 우리 시험에 한 3번 나왔어요. 주로 이제 용도를 바꿔놔요. 주된 형상에 따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형상이 아니고 이제 용도라는 말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경계점이란 경계인데, 자, 일단 거기서 이제 묶어놓으세요. 경계점, 경계 묶어놓고, 거기서 이제 일단 경계 먼저 볼게요. 경계. 자,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체크하세요. 거기서 이제 첫 번째가 하나가 직선. 두 번째 이제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 이렇게. 그 두 개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그림 보세요. 지금 경계 나왔어요. 경계. 여기는 갑의 토지고 을의 토지다. 이제 도면을 딱 보면 경계가 이렇게 올라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우리 경계예요. 자, 또 이제 보세요. 좀 다른 의미로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인접한 토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갑의 토지, 여기는 을의 토지다. 딱 가보니까 경계가 곡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문제는요. 도면을 그릴 때 곡선과 똑같은 방향으로 경계를 그리기 쉽다 어렵다. 그리기 어렵죠. 그럼 이렇게 하죠. 양 끝점을 딱 잡고 이렇게. 중간에 이제 볼록 나오는데 오목들한테 찍어야죠. 이렇게. 여기를 앞으로 이제 경계점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필지별로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해요. 이렇게.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 이렇게. 그 앞으로 이제 지적법 시간에 경계 그러면 경계는 하얀 선, 노란 선 뭐다? 언제나 노란 선 그래요. 그래서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이 그렇게. 그래서 정의 파악하세요. 첫 번째 직선. 두 번째가 이제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 이렇게. 그게 이제 중요한 표현입니다. 또 이제 위에서 그 위에 경계점 가보세요. 필지를 구획하는 선에 굴곡점으로서 자르세요. 굴곡점으로서 딱 자르고. 이제 굴곡점이 여기지.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 곡선에서 볼록하게 나오는데 오목들한 데 있죠. 여기가 굴곡점이에요. 자, 앞으로 이제 경계점 그러면 굴곡점 이렇게 하세요. 종류가 두 가지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의 형태로 등록하거나 이거죠. 도의 형태로. 또 이제 경계점 좌표 높이에 좌표 형태로 등록한 점을 말한다.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하세요. 자, 경계 그러면 직선 이렇게 하나. 두 번째 이제 경계점 그러면 굴곡점이다. 이렇게. 굴곡점. 이렇게.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맞춰놓으세요. 그 다음 이제 면적. 자, 면적은 이제 체크하세요. 수평 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자,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등록 차원에 따라서 2차원, 3차원. 2차원은 수평 지적, 평면 지적. 3차원은 입체적.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2차원적이에요. 언제나 이렇게 토지를 평면화시켰습니다. 도면에 평면화. 2차원적이 이렇게. 그 다음 이제 나머지. 그 나머지가 이제 토지이동과 관련된 용어들입니다. 토지이동. 자, 기억하시고. 자, 토지이동. 그 토지이동에서 흔히 이렇게 해요. 이자. 그 이자가 옮길 이자가 아니고 다를 이자예요. 그래서 다시 보세요. 토지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체크하세요.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 그게 토지입니다. 포인트가 여기에요. 토지의 표시. 이렇게. 그 다음 이제 나머지가 이제 그 토지이동 사유들. 첫 번째 이제 신규 등록. 자, 외우지 말고 신규 등록은 뭘까요? 신규 등록. 처음 등록한다. 그럼 제가 이번에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이 토지는 지적 공부가 있다 없다? 공부가 없죠. 그럼 지적 공부를 이제 처음 만들어야지. 자, 그게 뭐다? 그게 이제 신규 등록. 이렇게 되세요. 새로이 조성된 토지 또는 지적 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렇게. 그래서 그 신규 등록 별도로 외우실 뭐 실익은 없습니다. 이렇게. 뜻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 이제 등록 전환은 중요해요. 등록 전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 이거 이제 등록 전환입니다. 자, 다시 보세요. 자, 등록 전환이라는 거 이제. 등록 전환이란 이렇게 돼 있죠.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서. 그 다음 이제 토지대장 및 지적도. 이렇게. 여기서 가운데. 자, 보세요. 이렇게 이제 옮겨 그리는 건데. 요 가운데를 또는을 쓰면 어때요? 임야대장 또는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또는 지적도.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OX. 이렇게 나오면 X예요. 이거 안 가면 이제 보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임야대장 올라간 토지 반드시 임야도를 그려요. 또 토지대장 올라간 토지는 반드시 지적도를 그립니다. 이게 언제나 세트로 갖춤 지어야 돼요.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및 지적도 이렇게. 이게 이제 등록 전환입니다. 이렇게. 그럼 반대로요. 자, 지적도 토지를 임야도로 옮겨 그린다. 요거는 등록 전환일까요? 아닐까요? 전환이 아니다. 자, 기억하세요. 등록 전환은 보세요. 임야도의 토지를 지적도로 옮겼죠. 그럼 이제 기억하세요. 임야도 토지를 지적도로 옮기면 이게 정밀도가 좋아져요. 훨씬 좋아집니다. 근데 반대로요. 지적도 토지를 임야도로 옮기면 정밀도가 나빠져요. 우리나라는 이렇게는 아예 안 그래요. 이런 개념 아예 없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한번 나온 적이 있죠. 자, 적어놓고 그 반대 경우를 포함한다. 나오면 X. 이렇게. 그래서 이제 중요한 용어고. 그 다음 분할. 자, 분할은 뭡니까? 분할? 쉽게 그냥 토지를 잘랐다. 합병. 토지를 합쳤다. 이렇게. 뭐 크게 실이 없죠. 그 다음 이제 지목변경. 지목변경은 뭐예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이렇게. 포인트가 뒷부분이에요.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이렇게 체크하시고. 그 다음 이제 축적변경은 별표. 이제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정답을 뜬 지문이에요. 축적변경. 자, 보세요. 자, 축적변경이라 하면 지적도에 등록된 체크하세요. 지적도. 그 다음 이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 이렇게. 포인트가 이제 작은 축척, 큰 축척. 자, 그럼 이제 두 개예요. 그러면 축적변경은 지금 지적도에서 그랬죠. 그럼 임야도는 축적변경의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이 아닙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런가 하면 축적변경은 이건 언제나 지적도에서만 발생해요. 임야도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또 이제 하나 이제 작은 축척을 큰 축척 그랬어요. 자, 보세요. 그럼 만약에 축척이 이제 1200분의 1이 있고 이제 500분의 1이 있습니다.
그러면 축적비용은 1200분의 1짜리를 500분의 1로 옮기는 거 1번. 500분의 1을 1200분의 1로 옮기는 거 2번. 축적비용은 몇 번? 작은 축적을 큰 축적. 그렇죠? 언제나 1번 그래야 돼요. 2번 그럼 큰일 납니다. 자, 보세요. 뭔가 하면 1200분의 1이죠. 요게 작은 축적이에요. 비교해보면 500분의 1이 상대적으로 큰 축적입니다. 그럼 봐요. 1200분의 1짜리를 500분의 1로 옮기면 정밀도는 좋아져 나빠져요. 자, 보세요. 1200분의 1은 이 말이에요. 지도의 1cm는 실제로 1200cm. 그래서 1cm는 12m입니다. 1200분의 1은. 근데 500분의 1은 1cm가 500cm. 그러니까 이제 5m죠. 그럼 둘 중에 정밀도는 어디가 좋아요? 이게 훨씬 좋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축적비용 나오면 놀라야 돼요. 작은 축적을 큰 축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용어정의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자, 용어정의가 지금 보시면 자, 여기 기출마크 있죠? 자, 여기 기출마크는 제가 이렇게 써요. 최근 10년간 나온 기출마크예요. 그래서 10년간 이제 계속 나오던 부분이고, 이제 특이한 거 뭔가 하면 20회 이후로 안 나왔어요. 한 번도.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나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이제 그 뒤에 가서 자, 기출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이제 요건 이제 20회 기출문제입니다. 자, 지적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용어 정의 1번. 토지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의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등록한 것을 말한다. 자, 맞죠? 체크하세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또 하나 이제 등록한 것. 이렇게 포인트. 그럼 2번. 자, 지번 부여지기라 하면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조로서 동리 또는 이의 준단적을 말한다. 지번 부여적은 동리. 맞죠? 또 이제 요 동리는 이제 법정동, 행정동 뭐다. 요건 이제 법정동 그래야죠.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그럼 3번. 자, 지목이라 하면 토지의 지형에 따라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OX, X. 우리나라는 지목을 정할 때 뭐에 따른 지목? 주된 용도에 따른다 그래야죠. 그래서 여기 이제 지형에 따라 X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의외로 속기 쉬워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4번. 자, 경계점이라 하면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딱 잘라세요. 경계점은 굴곡점. 종류는 두 가지.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의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 좌표 형태의 좌표 형태로 등록한 점을 말한다. 이렇게. 그래서 그 4번도 충분히 이제 이렇게 함정을 팔 수 있는 지문입니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세요. 그 다음 이제 5번. 자, 토지이동이라 하면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포인트. 토지의 표시라는 말.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 이렇게. 그래서 뭐 그게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기출문제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억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용어 정의가 가장 기본이에요. 이렇게. 딱 잡아놓으시고. 그 다음 이제 2장 들어가겠습니다. 2장. 2장 가시면 이제 제목이 이제 토지의 등록. 자, 또. 자, 그럼 2장 제목은 지금 토지의 등록이죠. 토지에 뭘 등록해요? 등록하는 게 토지 표시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어떻게 정해지는가? 요겁니다. 자, 근데 현재 그런데 토지를 등록하는 기본 단위가 뭐다? 그게 이제 필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제일 먼저 1번에 이제 필지의 의 들어옵니다. 자, 보시고 그럼 같이 한번 적어볼게요. 자, 2장. 2장 제목은 토지의 등록 그랬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토지의 표시를 등록하자. 토지의 표시. 근데 이제 등록을 시키는데 등록을 하는 기본 단위가 필지죠. 첫 번째가 필지가 따온 거예요. 필지. 그럼 첫 번째 이제 필지의 의. 이렇게 하세요. 요 필지의 의는 막 따로 외우지는 마세요. 굳이 그럴 필요 없고. 필지는 쉽게 이렇게 하세요. 토지의 등록 단위다. 토지의 등록 단위. 그게 이제 필지 이렇게. 의.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요거 중요하죠. 두 번째가 이제 1필지. 이제 성립 요건이에요. 1필지 성립 요건. 이게 보시고 이제, 자, 기억하세요. 지금 제목이 지금 1필지 성립 요건입니다. 그럼 만약에 토지가 두 개인데, 두 개를 합병했어요. 자, 합병하면, 요 토지는 몇 필지? 요게 1필지. 그래서 보세요. 요거를 이제 지금은 1필지 성립 요건입니다. 얘는 나중에는 합병 요건 그럴 거예요. 자,
이유 알죠? 합병하면 몇 필지니까? 1필지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꼭 기본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자, 체크할게요. 첫 번째. 첫 번째 제일 먼저 두 토지의 소유자가 같아야 돼요. 소유자. 소유자가 동일할 것. 자, 만약에 갑거랑 을거다. 합병할 수가 없어요. 그 원칙은 이제 원칙은 소유자가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소유자. 두 번째는 자, 두 토지의 지목이 같아야 돼요. 지목. 자, 지목에 동일할 것. 자,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이제 그런 말 나올 거예요. 우리 줄 쓰면인데 우리나라는 현재 일필일목이라 불러요. 일필일목의 원칙. 하나의 토지에는 하나의 지목이 존재한다. 일필일목. 그래서 이제 돼 있고, 자, 그러면 지목이 틀리면은 합병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지목을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이 두 토지의 이제 지번 부여적이 같아야죠. 지번 부여적이 동일할 것. 자, 또 여기서 이제 자, 지번 부여적 나왔습니다. 우리 흔히 쓰는 말, 이거는 법정동, 행정동 뭐다. 여기는 뭐 법정동 그래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쓴 게 법정동이니까 이렇게. 자, 이제 또 올려보세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라서 이제 잘라서 보세요. 어디를 예를 들까요? 자, 보세요. 이제 수원. 그럼 여기는 이제 수원의 인계동이고 여기는 영통동이다. 이렇게. 그럼 봐요. 인계동에 있는 1필지랑 영통동에 있는 1필지. 요거는 합병할 수 있다 없다? 합병할 수 없죠. 자, 이거를 합병할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개인이 행정구역을 막 바꾼다 그 뜻이에요. 있을 수 없습니다. X예요. 안 돼요. 자, 근데 또 하나. 만약에 이쪽은 인계동이고 인계동인데 여기가 인계 1동 이렇게. 이쪽은 인계 2동이다. 그러면 인계 1동에 있는 1필지랑 인계 2동에 있는 1필지. 합병할 수 있다 없다? 합병할 수 있죠. 어차피 인계동 내에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 요건 이제 법정동이 같은 것 그 말입니다. 이렇게. 법정동. 그다음 이제 네 번째는 자, 토지에 이제 집안이 연속해야 돼요. 집안이 연속. 집안. 자, 집안이란 말. 요 말은 얼핏 들으면 땅속? 그렇죠. 근데 이건 땅속이 아니고 이렇게요. 지표면이 이어질 거. 지표면. 그렇죠? 지표면. 하나 보세요. 이렇게 그림 하나 보세요. 자, 그럼 이렇게 합니다. 여기가 하나의 이제 밭이에요. 밭. 자, 밭. 밭은 지목이 뭐다? 밭. 밭전. 전이지, 전. 전인데 보세요. 이제 오늘 비가 많이 왔어요. 많이 와서 강물이 이렇게 흐르다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강물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면 이제 여기 문제. 보세요. 여기랑 여기는 이제 1필지다, 2필지다. 보세요. 땅 속은 다 이어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표면이 이렇게 잘려 있죠. 이렇게. 이때 이제 두 개는 이제 별개다 그 말입니다. 여기 지표면. 이제 지표면이 연속할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 이제 자, 두 토지의 이제 다섯 번째. 등기 여부가 같아야 돼요. 자, 등기 여부. 보세요. 토지가 두 개다. 됐고, 그러면 두 개 다 이제 등기된 토지끼리, 기등기지끼리 합병할 수 있다, 없다? 합병할 수 있죠. 둘 다 등기가 안 된 토지끼리 합병할 수 있다, 없다? 합병할 수 있죠. 자, 여기 보세요. 등기 여부가 그래서 여부가 같은 거. 그러니까 기등기지끼리, 미등기지끼리 묶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 기등기지랑 미등기지. 요거는 합병할 수가 그렇지 이게 없다죠. 이게. 보세요. 기등기, 미등기지 합병을 시키면 등기부에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등기 여부가 같아야죠. 이렇게. 또 하나 이제 마지막에 여섯 번째. 요 두 지역의 도면의 축척도 같아야 돼요. 축척이 동일할 것 이렇게 축척. 그럼 많이 보세요. 요 두 지역이 이렇게 축척이 틀리면 보세요. 도면을 딱 붙이면 경계가 딱 붙어야 안 붙어요. 붙지가 않죠. 그래서 합병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 여섯 가지 묶어서 얘기하세요. 자, 여기 묶어서 이렇게 합니다. 이제 여기를 묶어서 이제
일필지 성립 요건입니다. 6가지. 이거 이제 갖다 외울게요. 자, 첫 번째 이제 이렇게 써요. 소유자가 동일하고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지목이 동일하고 지목. 그 다음 이제 지번부여지역 법정 동의하고 이렇게 소목동 이렇게. 집안이 연속하고 그 다음 이제 등기여부가 동일하고 축척이 동일하다. 묶으세요. 앞으로 얘기해서 이제 이렇게 하세요. 일필지 성립 요건 6가지. 이렇게요. 4월 초파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소목동이 연등 축제 간다 이렇게 하세요. 소목동 연등축 이렇게 외우세요. 소목동 연등축. 이게 뭔가 하면 이게 종류가 많아서 이렇게 좀 외우는 게 좋아요. 편해요. 앞으로 공부하시기.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자, 다시 일필지 성립 요건 6가지 뭐 있다. 소목동 연등축 이렇게 6개.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목이 동일하고 지번부여지역 법정 동의하고 소목동. 집안이 연속하고 등기여부가 동일하고 축척이 동일하다. 그죠? 소목동 연등축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이제 흔히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해요. 뭐 두 문자 딴다 그래요. 외울 때는 참 좋아요. 자, 보세요. 하나 외웠다. 소목동 연등축. 아싸 외웠다. 이제 신났어요 이제. 근데 집에 갈 때 떠올랐어요. 소목동 연등축. 이 뭐지?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뭔가 하면 막상 시험에서 못 써먹기 쉬워요. 근데 이게 하나 외우시는 게 좋아요. 외워놓는 게 그나마 이제 우리가 좀 기억을 오래 하는데 좀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외우세요. 일필지 성립 요건 6개. 소목동 연등축 이렇게. 그렇고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합병 가면 또 나올 거예요. 토지동 가면 이게 합병 요건이니까 이렇게. 돼 있고 자 하나 다시 자 보세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지목이 동일 그랬죠. 우리는 일필일목입니다 그랬죠. 근데 문제가 보세요. 여기서 같아야 되는데 그럼 언제나 한 개 토지에는 지목이 하나만 있습니까? 문제죠.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현재 여기서 우리가 한 개 토지에는 지목이 하나만 있다. 일필일목 그래서요. 근데 반드시 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나오는 게 그 다음에는 양입지라는 겁니다. 양입지. 자, 10번 보세요. 요거 이제 그림을 잘 이해하세요. 그림을 이렇게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놓을게요. 세 번째인데 여기서 세 번째를 양입지라 불렀어요. 양입지. 첫 번째 이제 자, 의. 자, 요거 이제 잠시 이제 볼게요. 자, 보세요. 자, 요거는 그림으로 이해하세요. 양입지는 흔히 표현을 자, 이렇게 많이 해요. 자, 보세요. 요게 이렇게 커다란 가수원입니다. 이렇게. 자, 커다란 과수원. 그럼 과수원은 지목이 뭘까요? 과수원? 하나의 지목이 가수원도. 이게 이제 가수원입니다. 자, 가수원도 이제 하나의 지목이다. 이 지목 종류 봐야죠. 자, 근데 이제 보세요. 가수원인데 잘라보는 거예요. 잘라보니까 요 구석에는 이렇게 가수원 주인의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이 있는 토지는 지목이 뭐다? 집이 있는 토지는 일반적으로 대가 되겠죠. 대. 자, 대로 쓰죠. 이렇게. 자, 대. 이제 집이 있으니까 대. 이렇게. 또 보세요. 자, 가수원인데요. 가수원 내에 조그마한 창고가 있어요. 여기 조그마한 창고. 이렇게. 그러면 조그마한 창고는 엄밀히 말하면 지목이 뭐다? 창고? 이거는 창고 용지라 불러야 돼요. 창고. 이렇게. 창고. 또 이제 가수원인데 여기 가수원 내에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수원 내에 있는 연못. 연못은 지목이 뭐다? 연못은 이제 유지라 불러요. 유지. 이렇게. 유지. 또 이제 보세요. 가수원인데 가수원 내에 이렇게 조그만한 또랑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수원 내에 있는 조그만 또랑. 이 또랑은 지목이 뭐다? 또랑은 이제 국어라 불러요. 국어. 자, 이게 문제예요. 보세요. 우리가 이제 가수원 그랬어요. 가수원 잘라보니까 가수원 내에는 이제 유지도 있고 국어도 있고 창고도 있습니다. 그럼 문제. 얘들이 지목이 틀리니까 반드시 별개로 잘라서 분할해서 지번도 따로 부여하고 장부 다 따로 만든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뭔가 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가수원이라 표현하는데 이게요. 가수원 내에 이제 유지나 국어나 창고 얘들이 특별한 제한을 초과하지 않으면 그때는 가수원에 그냥 이렇게 포함시켜버립니다. 이렇게. 요거를 양입지라 불러요. 양입지. 다시. 보세요. 얘들은 뭔가 하면 자기 지목을 잃어버리고 주된 토지에 포함되어진 토지. 요게 양입지입니다.
자기 지목을 잃어버리고 주된 토지에 포함되어진 토지. 요게 양입지. 이게 흔히 이렇게 해요. 의의는 흔히 이렇게 합니다. 자기 지목을 잃어버리고 주된 토지에 포함됐죠. 이게 뭔가 하면 요거는 흔히 이렇게 표현해요.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다. 토지에 주된 지목을 따라가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지목 추정의 원칙. 이렇게.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양입지의 인정 이유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지, 국어, 창고, 가선에 포함시켰죠. 포함시킨 이유가 뭐다? 포함시킨 이유. 자, 보세요. 이게 지목이 틀리니까 반드시 별개로 잘라서 지번도 따로 부여하고 장부를 따로 만들 수 있다 없다? 그럴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하죠. 여기 이제 인정 이유는 공시의 편리를 위해서. 공시의 편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시의 편리. 그럼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양입지의 성립 요건. 자, 요거는 이렇게 하세요. 외우지 마시고 자, 그림 보세요. 그림. 지금 양입지는 보세요. 유지처럼 주된 토지에 둘러싸인 토지입니다. 주된 토지에 둘러싸인 토지. 그게 첫 번째 요건이죠. 또는 이제 자, 창고나 국어처럼 주된 토지에 편익에 제공되는 토지일 것.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주된 토지에 둘러싸인 토지이거나 첫 번째 주된 토지에 편익에 제공되는 토지다. 성립 요건입니다. 별도로 외우지는 마시고 이렇게. 뭐 굳이 그럴 필요 없고요. 그럼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요거예요. 양입지의 제한 사유. 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양입지 제한, 이 제한이란 말. 이건 이제 양입시킬 수 있다 없다. 시킬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럼 또 하나. 양입시킬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분할을 해서 지번도 따로 부여하고 장부를 따로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제한 사유가 세 가지예요. 자, 볼게요. 첫 번째. 자, 여기 대. 자요. 유지나 국어나 창고는 양입을 시켰죠. 근데 대는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이유가 뭔가 하면 요 대인 경우에 대. 자, 보세요. 대인 경우에 절대로 양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양입이 안 된다 이 말은 어떻게 해라? 그렇지. 반드시 별개로 잘라라. 반드시 별개로 분할을 해라 그 말입니다. 그럼 또 하나. 대인 토지는 양입이 왜 안 될까요? 왜 안 된다? 자, 이유가 있어요. 자, 현재 가수원과 대가 있죠. 그럼 집가는 어디가 비싸요? 가수원이랑 대랑. 당연히 대가 비싸지. 그러면 비싼 토지를 싼 거로 포함시키면 세금은 늘어나야 줄어들어요. 세금은 줄어들지. 당연하지. 그 꼴은 못 보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체크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가 나와 있죠. 다음 페이지. 제한 사유 첫 번째. 이제 종된 토지목이 대인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예요. 하나.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자, 갖다 적어놓을까요? 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여기 이제 대인 경우 이렇게 하나. 종된 토지목이 대인대. 자, 두 번째는 이렇게요. 종된 토지 면적이 이제 전체 면적의 10%를 초과할 때. 전체 면적의 10%를 초과할 때. 이렇게. 10% 초과합니다. 자, 들어오세요. 그럼 뭔가 하면 현재 여기서 이제 10% 초과.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가수원은 현재 가수원은 3,000제곱미터. 3,000제곱미터. 유지가 이제 300제곱미터예요. 3,000에 300. 요거는 이제 보세요. 요거는 과손에 포함시킨다, 유지로 자른다. 3,000에 300이니까 딱 10%죠. 초과예요? 초과 아니지. 그때는 과손에 이제 포함시켜라 그 말입니다. 별개로 이제 안 그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유지가 301제곱미터면 301. 그때는 토지 분할해야 돼요. 초과니까. 토지 분할해서 지번 따로 부여하고 장부 따로 만듭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제 종된 토지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를 초과할 때 그때도 제한 사유예요. 제한이란 말은 양입시킬 수 없다 그 뜻이죠. 그다음 이제 또 하나 더. 세 번째는 종된 토지 면적이 이제 330제곱미터 초과할 때 이렇게 330 초과할 때. 자, 또 하나 이제 음점. 그럼 봐요. 왜 300도 아니고 350도 아니고 330이에요. 하필. 왜? 요게 이제 뭐다? 요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100평. 이게 뭔가 하면 우리는 관념상 100평 그러면 되게 넓은 토지예요. 그래서 100평 넘으면은 양입시키지 말자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럼 또 하나 이제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 가수원은 현재 3,500제곱미터. 3,500, 이렇게. 유지가 340. 자, 3,500에 340. 이렇게 됐다. 그럼 요거는요, 이제, 유지로 자른다, 가수원에 포함시킨다. 어떡한다? 3,500에 340. 10% 초과 아니죠? 근데 얼마예요? 340. 330 초과죠. 일단 양입을 못 시킵니다. 그럼 이제 그때는 유지로 잘라내라 그 말이죠.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세요. 여기서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래서 요 제한 사유. 그게 이제 시험에 나온 사항입니다. 20회 시험 때. 다시 첫 번째 제한 사유. 첫 번째 종된 토지 지목이 대인 경우 양입시킬 수 없죠. 두 번째 종된 토지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를 초과할 때. 세 번째 종된 토지 면적이 330m를 초과할 때. 이때 이제 양입시킬 수 없다. 제한 사유. 그래서 이제 이 파트가 한 번 이제 나왔던 사항입니다. 이렇게. 자, 문제 한번 보시죠. 자, 문제 보시면, 자, 토지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일필주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일필주 할 수 있는 경우. 자, 보세요. 첫 번째 박스 보시면, 지번부여 제한의 토지로서 소유자가 동일하고, 집안이 연속된 토지다.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자, 주된 용도의 토지가 종된 용도 토지를 둘러싸고 있다. 둘러싸고 있더라. 요게 이제, 우리말하던 이제, 양입지가 하는 사항입니다. 앞에 1번, 첫 번째는 이제, 일필지성 성요건이고, 두 번째가 이제, 양입지에 관한 부분이죠. 자, 첫 번째. 자, 가소원 면적은 5,000. 유지가 450. 10% 초과 아닌데. 얼마 초과? 그렇지. 330 초과. 양입시킬 수 없다. 그럼 두 번째. 자, 가소원 면적은 4,000제곱미터고. 유지 면적은 331. 자, 10% 초과 아니죠? 얼마 초과? 330 초과. 양입시킬 수 없다. 그럼 3번. 가소원은 3,000. 유지가 301. 3,000에 301. 요거는 10%를 초과하는 경우지. 양입시킬 수 없다. 그럼 이제 4번에 자, 가수원 면적이 2,000제곱미터. 유지 면적이 220. 2,000에 220. 요거 10% 초과죠. 양입시킬 수 없다. 오케이. 그럼 5번. 가수원 면적은 1,000제곱미터이고 유지 면적이 100제곱미터다. 10% 초과도 아니고 30% 초과도 아니고 대도 아니고 이렇게. 요때 이제 양입체 나가죠.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하세요. 요 제한 사유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기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일필지 성립요건. 요게 이제 가장 기본사항입니다. 이렇게. 일필지 조건. 정확히 보시고. 그럼 이제 또 하나 쓰는 게 양입지인데 양입지에서는 고우기 하세요. 양입지의 제한 사유. 간단하게 이제 물어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보셨고. 자, 그다음에 이제 자, 제2절 보시면 필지의 구성 요소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이제 지번입니다. 자, 그럼 한번 떠올려보세요. 우리 흔히 이렇게 기억했어요. 우리가 말하던 자, 토지 표시는 뭐가 있다? 토지 표시? 6개 나와야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게 이제 토지의 표시. 이렇게. 근데 딱 보니까 지번이 나와 있죠. 소재가 없어요. 자, 그럼 떠올려보세요. 소재가 뭐예요? 소재. 소재가 행정구역이에요. 그래서 뭐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여기까지가 소재, 행정구역이에요. 근데 이제 이 소재는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그건 빼버렸어요. 이렇게 빼버리고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지번이 딱 나온 겁니다. 지번. 보시고 이제 자, 지번인데 같이 적어볼게요. 두 번째 이제 지번이다. 이렇게. 첫 번째 이제 지번의 의. 자, 보세요. 뭐 지번도 굳이 용어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되세요.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근데 뭐 굳이 지번의 의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이렇게 하세요. 지번은 앞으로 이제 지번은 중요한 특징이 있죠. 자, 보세요. 한 개의 지번부의 지역에서 똑같은 지번이 두 개 쓸 수 있다 없다. 똑같은 지번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번 나오면 떠올라야 돼요. 지번은 첫 번째가 특정성 그래요. 특정성이다. 이렇게. 똑같은 지번이 두 개 쓸 수 없으니까. 자, 또 하나 이제 보세요. 여기가 이제 보세요. 신림동 100번지예요. 그러면 느낌이요. 옆에는 99번지가 있고 옆에는 101번지가 와야죠. 왜냐?
그렇게 해야 위치 파악이 쉬워지니까 이렇게. 또 하나 뭔가 하면 집원의 특징은 또 하나가 그게 나와요. 연속성이라는 거. 이렇게 두 개가 돼요. 특정성과 연속성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집원 잡을게요. 이 집원이 좋은지 나쁜지 따질 때는 반드시 이거 보셔야 돼요. 첫 번째, 특정성이 있냐 없냐. 두 번째, 연속성이 있냐 없냐. 이 두 가지가 이제 그 집원의 이제 판단 기준입니다. 이렇게.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뭐 집원의 표기 효과 이런 거는 뭐 빼버렸고요. 이제 그다음 하시면 집원의 표기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집원의 표기 방법. 집원을 이제 어떻게 표기하는가. 자, 적어볼게요. 첫 번째. 우리나라 이제 집원을 쓸 때는 집원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죠. 집원은 이제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오케이. 또 이제 자 보세요. 임야도에 올라가는 토지는 집원 앞에 뭐라 표기한다? 집원 앞에 산자, 산. 그래서 요거 이제 기억하세요. 요거는 자, 이 산자 이거는 지목이랑 관련 없어요. 단순하게 그냥 임야도 올라간 땅 그 뜻입니다. 임야도 올라간 땅. 요 이제 집원 앞에 산자를 붙인다. 이렇게.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집원을 적어봐야죠. 적어보니까 집원이 보세요. 이제 100번지도 있고 101번지, 102번지 쭉 나갑니다. 또 잘라보니까 이제 보세요. 집원이 100번지가 있고 요 뒤에 이렇게 숫자가 또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보세요. 집원이 이제 100, 101, 100이죠. 숫자 하나씩이죠. 여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단식 집원 그래요. 단식 집원. 숫자 하나씩이니까. 밑에는 숫자 이렇게 나란히 두 개씩 와 있죠. 여기를 복식 집원 그래요. 단식, 복식 이렇게. 말 그대로죠. 또 이제 집원이 이제 100, 101, 100이죠. 여기를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본번 그래요. 본번. 밑에는 자 100번지가 있고 요 뒤에 숫자가 또 붙어 있죠. 이렇게. 요걸 우리가 이제 부번 그래요. 부번. 여기는 이제 집원이 본 부번주의입니다. 본 부번주의. 이렇게. 본 부번이다. 그럼 이제 또 보세요. 이제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집원을 쓸 때 이제 집원이 본 부번주의죠. 현재 우리나라는 본 부번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이제 본 부번주의예요. 자, 그러면 본번과 부번 사이는 이렇게 짝대기로 표시하죠. 짝대기로 표시하고 요 짝대기 요거 이제 뭐라고 읽는다? 요거는 의라고 읽는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현재 요게 지적법 시행령 법률 조문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자, 기억하세요. 본번과 부번 사이 이렇게 짝대기로 표시하고 요 짝대기는 다시라고 읽는다? 다시? X예요. 의라고 읽는다. 요게 현재 여기서 지적법 시행령 법률 조문입니다. 이렇게 딱 보셔야 돼요. 자, 자, 이렇게 하면 어때요? 현재 우리나라는 본 부번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본번과 부번 사이에 짝대기 또는 의라고 표시한다. 그렇게 나오면 X. 집원을 한글로 100의 1 이렇게 적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언제나 이렇게 해야 돼요. 현재 보세요. 우리가 이제 본 부번주의입니다. 근데 이게요. 본번과 부번 사이 이렇게 짝대기로 표시하고 그다음 이제 의라고 읽는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이제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또 하나. 자, 네 번째 이런 건 어때요? 자, 현재 우리나라요. 본번만으로 집원을 표기할 수 있다 없다. 본번만으로 자, 집원이 100번지, 101번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게 우리나라 이제 본번만으로 집원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죠. 자, 경우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아주 필요한 경우에 그때는 이렇게 해요. 부번만으로 집원을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OX. 부번만으로 구성할 수 없다지. 자, 여기 부번만으로 돼 있잖아요. 자, 니네 주소 뭐야? 그때 그죠? 우리 주소 의 50이다 왜? 이 경우에요. 돼요 안 돼요? 그런 거 없어요. 뭐 또 있기는. 그래서 기억하세요. 여기 이제 요 3번, 4번 잘 보셔야 돼요. 현재 우리나라는 본 부번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본번과 부번 사이 이렇게 짝대기로 표시하고 이런 의라고 읽는다. 이렇게. 또 하나 이제 부번만으로 집원을 구성할 수 있다 없다? 구성할 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셨고 거기 자
스피드 체크 한번 보시죠. 자, 집어는 본번과 부원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원 사이에 짝대기로 표시하며 이제 뭐라고 읽는다? 다시 그러면 큰일 나요. 다시가 아니고 의라고 읽는다. 이렇게. 거기가 이제 중요한 표현. 그래서 여기서 뭐 가끔 이제 시험에 이제 뜨는 지문들입니다. 이렇게 보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가서 이제 하나만 더 볼게요. 그 다음 가시면 3번에 지번부여 방법 돼 있죠. 자, 보시고 요 파트는 뭐랄까요? 시험과 좀 거리가 멀어요. 뭐 시험에서 지금 뜨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만 체크할게요. 자, 두 번째 칸. 자, 기번 위치라고 돼 있죠. 자, 기번. 뭔가 하면 번호를 센다 그 말이에요. 번호를 센다. 그래서 또 기번 위치니까 뭔가 하면 다른 말에서 한 지역 내에서 1번지가 이제 어디 있는가 그 말입니다. 1번지 위치. 두 가지요. 북서기원법, 북동기원법. 체크하세요. 북서기원법은 자, 이거예요. 이제 그러면 한 개의 지번부여 지역에서 북서쪽은 뭔가 하면 1번지가 이제 북서쪽에 있더라 그 말입니다. 북서쪽.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지번이 1, 2, 3, 4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이제 북서기원법, 북서.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할 때 이렇게. 그럼 또 이제 두 번째 북동기원법 되어 있죠. 뭔가 하면 1번지가 북동쪽에 있다. 북동쪽. 자, 이제 북쪽의 동쪽. 여기죠. 여기서부터 이제 1, 2, 3, 4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북동. 자, 현재 우리나라는 지번을 표기할 때 이제 한자로 표기한다,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아라비아 숫자 가지고. 우리나라는 무슨 기관법? 북서기관법 이렇게. 그거는 가끔 이제 뜨는 지문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파트는 그냥 뭐 부여 단위나 제 모양은 읽어보세요. 이렇게. 뭐 크게 시험 관련 없고. 그 다음 이제 4번에 보시면 4번에 지적구어 규정에 따른 지번부여 나오죠. 여기가 이제 중요한 시험입니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앞에 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앞장 가시면 현재 그 지번 표기 한번 보세요. 자, 지번. 자, 지번 시험 나온 게 지금 17, 18, 19, 21, 23, 24 나왔어요. 10년까지 6번 나왔습니다. 독립문제로 딱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 나왔는데 현재 대부분 시험이 나오면 이제 그 다음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지적어 규정에 따른 지번의 부여. 여기가 이제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여기 이제 좀 내용이 많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예, 쉬었다 하겠습니다.